네,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 찍을까 말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많은 셀러 대표님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드시는데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시간, 돈, 심지어 인생까지 걸어가면서 모든 걸 걸고 하시는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영양제를 구매 대행으로 했는데요. 구매 대행이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업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막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경쟁력이 생기던 시기였죠.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월 순수익을 5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조차도 그런 성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두 달 만에 월 800을 찍었지만 이제 세 달 차에 반토막으로 줄었고요. 네 달 차에는 또 더 줄었습니다. 5달쯤 되니까요, 사실 그때부터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경쟁사의 등장입니다. 제가 이제 경쟁사가 등장하니까 가격을 내리게 되고, 그 가격을 내리니까 그 경쟁사도 가격을 내리게 되고, 서로 결국에는 계속 가격 경쟁의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가격 경쟁의 끝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누구 한 명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도 뭐 위탁 판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커피 그라인더를 팔았는데요. 결과도 비슷했죠. 좀 팔리기 시작하면은 항상 경쟁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곤 했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명확했습니다. 구매대행, 위탁 판매, 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닭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 모델들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스크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로 많이 지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 리스크가 없는 어떤 사업 구조다, 누구나 월 300, 1000 다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들로 사실 도배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쉽다라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고요. 리스크가 없다면요,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저의 경험처럼 경쟁자는 빠르게 오는 시장일 뿐더러 사업의 지속성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더라도, 아니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를 내더라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상품 등록 속도나 뭐 프로그램을 쓴다면은 뭐 프로그램의 어떤 다루는 능력이 키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창의성이나 장기적인 성장과는 사실 거리가 먼 현실적인 스킬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업을 하는데 포장을 빨리 하는 스킬만 늘어나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그리고 뭐 상품 등록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의심이 계속 든다, 뭐 이런 말들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인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쓰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는 거죠. 결국 위탁 판매나 그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파는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지기 싫고 노동력만 쓰는 그런 사업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노가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한 달 정도 경험을 했으면은 바로 내 제품, 내 브랜드 만드는 것을 빨리 시작하시면 하실수록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나의 자산이 쌓여가고 이 하는 행위가 미래에 계속 도움이 되려면은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하루라도 빨리 진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나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빠른 성장과 빠른 성과 아닌가요? 저 역시도 그런 걸 원했고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배워야 될 거는 단 하나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의 구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당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거기 안에 큰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제품만을 소싱하고 한 제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회고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올해 4월에 완전 처음 이커머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이제 코칭해드린 방향대로 한 제품만을 소싱을 했고 그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사실 되게 놀라웠는데요. 제품이 출시하기도 전에 사전 예약만 150명이 신청하는 그런 결과값을 얻게 됐죠. 이분은 내 제품 하나로 시작한다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여서 저의 시행착오 4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수강생 한 분은요, 한 제품으로 순수익 6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실제로 이분은 방향성을 완전히 깨닫고 이제 한 제품을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다른 제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제품에 집중해서 소싱하는 방법들로 지금 현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대 남성분은요, 일매출 1,300만 원을 얻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평범한 40대 주부분도 일매출 800만 원을 찍는 어떤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제품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한 제품에 집중해서 한 제품을 소싱하면은 리스크가 사실 크지 않을까요? 그게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의문들이나 이런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제품으로 대박을 내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지 않을 제품 소싱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요. 그 많은 사업가분들은 사실 남들이 두려워하는, 남들이 하지 않은 시도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시도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 어떤 게 운과 맞아서 그냥 대박이 났다, 이 말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운과 맞아서 대박이 난 거고요. 그 상황에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니 대박이 난 상황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손해보지 않은 제품을 소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 결론을 사실 얻기까지 저도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한 제품, 하나의 브랜드 만들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K컬처나 뭐 K푸드, K-팝까지 세계가 사실 K 열풍이잖아요. 저는 지금 국내 셀러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고요. 해외로 이제 진출할 기회가, 우리의 최적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의 원칙이죠. 그렇게 해야 해외 진출을 해서도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동료분들과 같이 하나의 제품,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계속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남들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이 무척이나 심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한테 쉬운 거는 남한테도 쉽고, 남한테 쉬운 거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히려 남이 두려워하는 것을 했을 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가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하나의 제품에 집중하는 것도 남들이 다 어려워하잖아요. 사실 그럴수록 하나의 제품에 집중을 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이 과정을 저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수강생들의 성과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같이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강의 신청이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하나의 제품, 하나의 브랜드를 제대로 만드는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라도 그런 경험을 해야, 그런 시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그만 많은 제품을 소싱하지 마시고 하나의 제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